작년까지만 해도 아직도 위험하게 국내 주식해? 라며 저를 비웃던 친구가 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미국 주식 계좌에 푸른 상승률을 자랑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 저만 보면 말을 아낍니다. 최근 2년간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동안 국내 증시는 부진했기에 많은 분들이 제 친구처럼 생각하셨을 겁니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 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엔비디아, 테슬라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최근 예상치 못한 큰 하락폭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이제 끝났다 고 여겨졌던 국내 증시는 오히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친구의 침묵은 바로 이 역전현상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시장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내 계좌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불안감, 혹시 잘못된 배에 올라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친구가 왜 말을 아끼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미국 증시의 AI 편중 현상 이라는 달콤한 함정을 피하고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기회를 잡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친구의 이름은 영민 씨라고 해두죠. 영민 씨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좌는 왜 시장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AI 중심의 불균형 랠리 때문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충격적입니다. 2025년 S&P 500 지수 상승분의 무려 80% 이상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위 AI 7대 주식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뷔페에 초대받았지만 맛있는 음식은 전부 저쪽 테이블에만 차려져 있었던 셈입니다. 영민 씨는 미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며 어려움을 겪던 클린에너지 기업, 성장세가 둔화된 소비재 기업에 희망을 걸었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만 파란불인 상황. 미국 증시라는 거대한 이름에 가려진 이 무서운 비대칭적 구조가 친구의 첫 번째 침묵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던 미국 경제의 경고등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경고했습니다. 잦은 정책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관세 인상 우려는 사람들의 지갑을 닫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심지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조차 현금 보유량을 늘리며 시장의 조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위원처럼 연말 S&P 500이 6,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분명 존재합니다. 친구는 바로 이 장밋빛 전망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실제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 리스크는 애써 외면했던 거죠. 이것이 친구의 두 번째 침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친구 영민 씨의 안타까운 실수를 통해 미국 시장의 함정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한 곳만 바라보고 있을 때 새로운 기회는 어디서 생겨나고 있었을까요? 친구가 미국 AI 빅테크의 화려함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었던 국내 증시의 가격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가격 메리트입니다. 작년 미국과 일본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축배를 들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0%,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역설적으로 시장은 박앤세일 기간에 들어선 겁니다. 한국 주식이 너무 싸다는 인식이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돌아온 외국인과 환율 효과입니다. 5개월 연속 팔기만 하던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1,460원대의 높은 환율은 달러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을
20% 이상 추가 할인해주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메트로 서울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70% 넘게 급등했지만 비교 시점을 2022년 말로 넓혀보면 나스닥의 120%, 니케이의 92% 상승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것은 과열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렸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심지어 KB증권은 장기 강세장에 진입할 경우 코스피가 7,500선까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국적을 다변화하세요. 친구의 실수는 미국 몰빵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초석은 여전히 미국 대표 지수인 VO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VO는 연평균 약 11%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니까요. 다만 여기에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잠재적 상승분을 더해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을 높이는 균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절세 계좌라는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세요. 만약 국내 상장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반드시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십시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해 1,000만 원을 벌면 22%인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9.9%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세금이라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적립식 투자라는 위대한 원칙을 지키세요. 시장의 단기 등락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국내 증시가 싸다는 믿음이 있다면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꾸준히 사 모으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어 평균 매입 단가를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며 장기적으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검증된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미국이냐 한국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쏠림 현상과 편견을 경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저평가된 기회를 찾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침묵이 당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든 저지를 수 있는 확증 편향의 위험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 편견이라는 단단한 벽을 넘어서면 새로운 기회의 계단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세요. 혹시 특정 국가나 특정 섹터에 80% 이상 쏠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실천으로 이번 주 안에 중개형 ISA 계좌부터 개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년 유망 투자처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